네, 안녕하세요. 자, 진원생명과학 보겠습니다. 어떻게 잘 대응을 해 주시고 계시는지요? 이제 수급에 대한 변동성, 이 수급이 변했을 때, 그러니까 그냥 일정하게 규칙적인 수급이 나왔을 때의 규칙적인 반등, 그러니까 반등이 아니죠, 상승이죠. 이런 모습이 나오면, 이제 수급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주가의 흐름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언제 어디서 주가가 빠진다, 올라간다, 횡보할게 아니면 프로그램 외인 기관 개인 어디에서 나 매도할래, 매수할래, 예, 이거를 알려줄 수가 없죠. 그렇죠? 이걸 누가 미리 알려주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디에서 어디, 그러니까 어 단순히 뭐 차트적인 내용이다라기보다도 어디에서 이만큼 많이 올라왔다. 이만큼 많이 올라왔을 때 많은 종목들을 보니까 이런 모습에서 이렇게 여기에선 좀 이런 모양이 있더라. 그죠?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자, 제가 차트가 중요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종목은 기업에 대한 내용과 재료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틀립니다라고 얘기하지는 못해요. 저 역시도. 하지만 주가의 흐름이 있으면 그 흐름에 대한 모양이 비슷한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차트에 대한 흐름, 이 패턴이 다 똑같다가 아니고 이러한 경우가 많다. 그럼 이러한 경우에서는 이러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있다. 그렇죠? 자, 일단 수급을 보면서 제가 이걸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수급,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 프로그램의 매수가 많았었는데 뭐 많은 물량은 아니어도 매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네, 어떻게 매도 물량이 나오면 좀 빠질 수 있겠다. 그리고 변동성이 이래서 변동성이 좀 나왔나?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단순히 차트적인 내용인가요? 제가 좀 전에 신풍제약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자, 말씀드려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우상향을 해요. 매수가 나오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다. 이거는 맞아. 수급과 차트. 이거는 맞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좀 이렇게 빠지면 뭔 또 차트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의견과 그다음에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이기적인 내용이죠. 그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내 이기적인 생각 갖고선 분석을 한다든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게 틀리다? 이게 주가가 이 수급하고 자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잘못된 내용인가요? 이게 잘못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것 때문에 올라갔으면 이것 때문에 빠진다. 근데 여기에서 다만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프로그램이 매도한다, 주가가 빠진다 미리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쵸? 이거 누가 얘기를 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자 이렇게 올라왔고 이 정도 상승이 나오면 이 상승에서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왜? 상승과 하락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다. 이 내용이죠. 자, 그리고 시간에 지금 1.3%가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조금 터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뭐 좋은 시장과 어떤 좋은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면 추가 하락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죠? 어제 이 캔들 갖고 제가 설명드렸던 게 뭐였죠? 이 캔들의 꼬리가 여기가 좀 중요해 보인다. 여기가 저항이고, 그쵸? 돌파가 나와서 안착해서 가느냐. 그래서 여기가 그런 돌파가 나오지 못하고 안착 못하면 여기의 흐름을 봐야 된다. 그리고 지지 라인 때는 일단 여기 보는 것이 좋다.
그럼 상승이 나왔어요. 자, 제가 표시를 했던 부분을 보시면, 자, 시가가 44,500원이죠. 제가 표시한 자리가 44,750원입니다. 자, 볼게요. 자,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보시면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려서 뭐 돌파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시간에 갭을 띄워서 순간 올라갔다 빠진 겁니다. 이건 돌파가 아니다. 전혀 돌파라고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밀렸어요. 그쵸? 네,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지지를 해 줘야 된다 라고 했던 부분이 37,750원입니다. 그쵸? 자, 시간에 빠진 게 38,000원입니다. 뭐 우연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HLB인가요? 신풍제약에서도 이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연이든 어떤 상황이든 지지를 해야 할 자리와 그 다음에 저항이 생기는 돌파를 해야 하는 자리, 그 자리는 어떻게 양쪽 다 돌파가 나오고 지지가 나온 상태. 그러니까 다 찍었다. 내일 뭐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시간 외의 모습을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50원에 대한 50원이 아니라 250원이죠. 250원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거의 그래도 일단 찍었다. 50원이 맞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50원이 맞죠. 죄송합니다. 더하기 빼기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50원에 250원 맞죠? 참, 100원짜리까지만 제가 봐서 250원이 맞죠. 그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또 나와야 될 게 수급이죠. 과연 프로그램이나 외인에서 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못 올라갈까?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빠지면서 프로그램의 매도가 나오고 외인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렵겠구나. 그쵸? 이런 것도 결론치를 내일 또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패턴과 그 다음에 흐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거예요. 이 상황에서 제가 왜 여기를 돌파하고 안착하고 이거 못 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을까요? 아닙니다. 돌파하고 안착하면 간다. 더 큰 상승도 간다. 이런 말씀 다 드렸어요. 한파동 간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상승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 못하면 저항이다. 뭐 이걸 확인해야죠. 근데 이제 그 기준이 어디냐.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몰라도 그 기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다. 제가 여기에 기준을 잡은 게 단순히 꼬리 때문에 잡았을까요? 상승하고 지지받고 상승하고 이 기간과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정도 상승이 나오면 큰 상승 두 번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상한가 이 모습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시간이 올랐죠. 그러면 대부분 이 상황에서 추가 상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에 올랐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확인했지만 대부분 보면 일단 이렇게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많은 종목들의 패턴이 약간 밀린다. 그거죠. 밀릴 확률이 높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밀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 모습, 오늘 모습을 보면 플러스하고 그러니까 거의 20%다.
폭이 20%니까 많이 빠진 거 아니냐가 아니라 여기에 여기 이 구간에서 많이 빠진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모습을 패턴이 바뀌었다. 어떤 패턴? 자, 이렇게 내려오는 이 상황에서 1차적인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럼 과연 여기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위치와 패턴이 뭐냐? 매도예요, 매도. 하방으로 밀릴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자리이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의 하락도 대응이 됐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어려우신가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이런 모습, 자, 이런 모습이 다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이러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뭐 전문가든 누구든 뭐 유튜버든 그냥 차트,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이랬습니다.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해요, 누구나. 주식 일주일만 해도 누구나 합니다. 근데 지금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틀리든 맞든 가격을 설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 안에 있으니까 이 안에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올지, 이 밑으로 깨져서 이 라인 밑에서 이런 모습이 나올지를 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본다라면 뭐죠? 이동평균선 5일선이 올라오면서 이게 터치가 될까? 그죠? 이 부분까지도 추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파동이 커요. 파동이 크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동이 크고 대응이 안 되는 이러한 모습에서 어떻게 더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30분 봉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30분 봉에서는 기준 자리가 여기입니다. 이 자리를 지키느냐, 또한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 라고 하면, 자, 제 생각에는 이 갭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근처, 이 갭에 대한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봉에 대한 부분은 일봉이고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사실 이 자리가 깨지면 바로 이 밑에예요. 이 라인 때. 근데 여기를 제가 한 번 더 두고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상승 이 패턴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보는 것이고 이 자리가 깨지면 원래는 이 자리예요. 이 밑에. 요런 자리.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 떠나서 그러니까 너무 라인이 많으면 좀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인 자리와 2차적인 하방에 대한 부분, 이 자리를 꼭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